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 갑자기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 올라옵니다. 네, 다 올라와요?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빠졌으면 8일 연속으로 빠진 게 말이 됩니까? 그런가요? 예, 울컥했습니다. 그 전에 예.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금리 기대감에 대한 교통정리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교통정리의 끝은 어딜까요? 그러게요. 네. 언제라고 보세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예. 오늘을 마지막으로 네.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보세요. 그 하락이 이유는 아니라 좀 해도 너무했다. 난 심정적으로. 예. 이렇게까지 밀렸으면 이제 또 이제 기술적인 지지권까지 들어오고 예. 그런 마당에 여기서 그냥 툭 놓느니 한번 그래도 반등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 사이에 조금 더 폭을 줄였네요. 예, 그런 쪽에서. 코스피가 보합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중요한 예. 거는 시장의 방향성과 외국인들의 선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만 좀 관리가 돼주면 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람과 기도와 희망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네. 지수를 버티게 해주긴 하는데 이 두 종목의 상승분을 생각했을 때 지수가 저 정도 나오는 거면 나머지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야죠.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또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나왔었던 만약에 나올 물량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블록딜 물량 때문에 좀 더 무거웠던 측면까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자리를 끝났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어제도 옵션 만기일로 어느 정도 급했던 물량들 정리됐다. 그러면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약간 좀 힘을 내도 될 때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그냥 계속 밀려야 됩니까? 앵커님? 사실은 네. 주가라는 거는 현재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실적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좀 반영하기 때문에 네. 향후의 컨센서스가 더 중요하죠. 이 네. 컨센서스는 현재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어요? 네. 말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아유, 계속 네. 해주세요. 예. 그럼 우리 앵커님 뷰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좋아질 거면 지금 제 뷰는 아니지만 컨센서스에 대해서 그렇죠. 정리를 예. 하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그래도 일단은 고개는 좀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죠, 근데? 그렇죠. 네. 자, 지금 오늘 한 8시 우리 시간으로는 40분경에 속보가 하나 들려왔는데 중동 지역 리스크 우려감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건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먼저 네. 다음 자료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이슈 체크해 주세요. 배 참 크네요. 네, 길고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작년 말부터 계속 예. 나왔던 얘기들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긴장감이 계속 드는 문제. 그러니까 특히 중동 쪽에서 지금 벌써 이쪽도 문제겠지만은 그 옆에 쪽 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긴장이 남아 있는 상황 쪽에서 예. 지금 또 변화는 그 바로 밑에 또 이제 미국과 또 나오는 또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 근데 후티 반군의 뒤에는 누가 있냐? 이란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런 긴장감들이 좀 커지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죠. 이거예요. 네. 예, 미국에서 후티 반군에 대해서 공습을 진행한다는 네. 보도가 로이터에서 먼저 전해졌고 지금 이란 쪽에서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구조가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은 네. 일단 지금 이제 그쪽의 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동 통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상선도 그렇고 유조선도 그렇고 그쪽을 통해서 중동을 통과해서 유럽 예. 쪽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해야 가장 원활한 통로로 알고 있었는데 이때 그걸 다 알다 보니까 여기를 좀 압박해야겠다. 그래서 과거부터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쪽 해협 쪽에서 뭔가 긴장감이 발생한다. 여기 봉쇄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유가 뛰고 예. 그쪽으로 향하는 배들의 운임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방 국가들의 압박을 줄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을 때 또 이제 죄일 수 있는 어떤 발목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많이 바라봤었는데 네. 이번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쪽에서 앞에서는 후티 반군이라고 밀지만 예. 뒤에서는 다 조종하고 있는 또 세력들이 다루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 미국도 가만히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쪽에서 항공모함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딱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왜 딱 멈췄을까요? 본격적으로 왔으니까 공격 안 하고 딱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교전은 하지 않고 예. 이쪽에 대해서 우리 있으니까 까불지 마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들어와서 압박은 뒀는데 예.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때 괴롭히면 바로 응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은 지금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대선이 있습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이제 무력 행동을 강하게 했었을 때 약간 후폭풍도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딱 보고 있는데 계속 아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란이 납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추정인데 미국 맞죠? 네. 예. 미국 유조선을 납포한 것으로 지금 언론은 전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미국이 그 후티 반군을 공습했는데 그 명분을 예전에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공격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공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들린 내용이 그 후티 반군이 이라크 주재의 미 대사관을 공격했고 네. 그다음에 들린 소식이 이란이 또 미국 유조선 납포했다는 소식.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립 구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군사적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또 변화가 커지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예.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입장이라고 되면 여기서 계속 질질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한번 액션을 취해주고 우리 국민의 아니면 또 우리 자산에 대해서 예. 터치가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응전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또 정치적인 계산 쪽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이제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결집용. 그런 네. 것도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정치적인 해석을 보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장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매크로 관점에서 지수를 하락하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한다는 공식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해운 업종, 방산, 에너지, 조선 섹터는 호재라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집니다. 이게 일종의 시장의 반응과 공식인데 오늘 그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지수가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더 하방 압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시장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사실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런 때 나오는 어떤 테마적인 움직임 쪽으로는 당연히 장초반에도 움직이고 영향을 끼치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느냐, 좀 더 길어지느냐에 따라서는 다를 거고, 게다가 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예. 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걸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주가의 탄력들은 보이는데 반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몰렸던 자금들이 다시 낙폭 과대 쪽으로 다시 살살살 퍼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응집력이 좀 사라지겠죠. 특히 이쪽 종목들 잘 보시게 되면은 국제유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대인 WTI 기준으로 75달러대는 못 올라갑니다. 거기서는 계속 맞고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이쪽을 좀 이용한다란 관점 쪽에서의 매수세, 즉 에너지 관련된 쪽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중요한 정유 쪽이나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흥구 석유, 네. 예. 또 해운 쪽에서도 흥하해운. 흥하해운, 예, 투흥, 예, 흥투, 예, 이쪽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어떤 핵심적인 쪽에서의 수혜가 아니라 약간 네. 테마적인 측면들의 종목들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반응한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일단 먼저 시장이 약간 지금을 이용해 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이 큰 그림이 예. 가장 중요하게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죠. 네. 유가가 그러면 저항선 돌파하고 위쪽으로 쭉 가느냐,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이 좀 더 확산되겠는데 예. 아직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운임이겠죠. 아, 운임. 네, 예. 운임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하이 SCFI도 마찬가지고 CCFI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CCFI 컨테이너선 말씀.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쪽도 일단 턴을 했다가 잠깐 좀 주춤했다가 다시 강하게 가서 정고점을 돌파한다든가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지금 예. 약간 관망하는 흐름이죠. 네. 자, 지금 전해지는 속보들은 다 이제 외신에서 전해지는 것을 번역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강대강까지 갈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후속 보도되는 것도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테마성 움직임으로는 이때 보이는 상승세는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보셨고, 근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산이나 조선은 또 긍정평가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투자 의견 내면서 방산 타픽이다 이런 의견도 그렇죠. 나왔었고요. 네.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괜찮은 건지 체크해 주신다면요. 괜찮죠. 일단은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부각받아서 막 강할 때는 예.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접근할 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서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필요한 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뭐가 핵심이냐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산 쪽, 특히 이쪽이 방산 쪽도 과거와 연결시키게 되면은 뭐 이제 폴란드 쪽에서 향가 그 동유럽 향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을 거고 이번에는 또 다르게 약간 좀 뭐 어떤 무기 체계 쪽으로 관련된 쪽들도 좀 바뀌어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은 방산 쪽에서도 어떤 쪽이냐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약간 미사일 체계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나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직접적인 예. 뭐 그렇다고 중동에 뭐 K2를 뭐 직접적으로 뭐 수출하는 이런 모멘텀보다는 약간 방어 체계, 무기 체계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하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또 조선 쪽도 약간 이제 한 단계 넘어가긴 하겠지만은 네.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유가보다 더 주시해야 되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 네. 요즘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 쪽은 유럽 향으로 가는 거겠죠. 네. 이쪽은 벌써 한 2달러대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덧 3달러대 위쪽으로 싹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과거 동향으로 보게 되면 네. 가스 쪽의 강세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선주의 탄력들이 더 강했던 측면까지 봤을 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안 적혀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떤 거요? 과거 코로나19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식료품 네, 곡물 가격 이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많이 아주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거고요. 네, 그것도 물론 자극받게 되면 움직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운임 관련된 쪽에서 운임. 해상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그를 대체하면서 또 움직였던 게 항공 화물 예. 운임입니다. 예. 이쪽도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쪽으로 급하게 가야 될 것들이 이제 배가 멈추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항공 화물로 보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다 같이 뭐 좀 중기적으로는 변화가 나왔을 때 조선 쪽도 그렇고 항공주 쪽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항공주는 또 체크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예. 환율 체크해야 되고 유가 또 급등해 버리면은 또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있겠지만 어떤 기대 요인들은 같이 한번 체크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 타픽, 조선 타픽 찍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방산 타픽으로 보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산 쪽 잘하는데 로봇같이 딱 들어온 게 하나가 있죠. LIG 덱스원. 예,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자리상도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 조선 쪽의 타픽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조선사보다는 조선 쪽에서 앞으로 변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 모멘텀을 좀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은 변한다라고 네. 하는데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은 엔진 업체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STX 엔진. 중국어. 중공업. 예. STX 중공업.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로봇 언급을 주셨는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사실 로봇이죠.
네.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로봇 사업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했고 네. LG전자는 2018년부터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두 종목의 지분을 각각 10% 안팎씩 했던 걸로 기억해요. 10% 하나는 20%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해왔고 근데 앞으로 LG전자가 M&A를 할 텐데 이 자금 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같이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대세인 모양이에요. 올해도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주도 테마는 벌써부터 돼왔고 예, 작년부터 해왔고 네, 올해도 될 것 같고 예. 근데 같은 테마가 이어져도 주도주는 바뀌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인수 힘을 받아서 강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IPO로 들어온 두산 로보틱스가 주도를 받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힘을 빠지고 근데 최근엔 다시 두산 로보틱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힘 빠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힘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삼성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어졌던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강한 게 말씀하셨던 예. 이런 애들 로봇 친구들 로봇 친구들 예, 앞에, 로보 로자가로 붙은 친구들 로보스타, 로보 뭐 이런 회사들 이런 쪽이 L전자가 M&A 또 할 수 있다는 쪽에서 나오는데 근데 지분 투자한 회사가 움직이는 건 좀 신기해요. 새롭게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쪽인데 예. 게다가 금액을 만약에 지금 책정한 게 10조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1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게 다 로봇 쪽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조 단위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 시총 그 정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회사들. 그 얘기 많아요. 그렇죠. 해외 기업. 네, 글로벌 쪽에서 좀 경쟁력 있는 회사들 쪽에서 지분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협력 관계를 위해서 약간 다인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분 투자와 함께 협력 관계를 높인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LG전자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예. 최근에 CES 2024에서 보셨던 LG전자의 동향 혹시 보셨습니까? 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서비스 로봇 쪽에 좀 강화를 시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2년 전부터 CES 2024에서 단골로 나왔던 삼성전자의 그 친구 아시죠? 공이 막 굴러가면서 쫄쫄쫄 따라오는 그 볼리. 예, 볼리. 예, 볼리란 고양이 같이 생겼어요. 그 느낌이. 귀엽죠? 온볼리? 예. 아닙니다. 네. 저는 귀여운과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AI 비서 로봇이라고 네, 예. 하죠. 볼리를 삼성전자에서 CES에서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인간과 함께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 쪽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핵심은 그거겠죠. 만약에 인간과 서비스 쪽을 좀 더 같이 해서 친밀감을 높인다 그러면 그런 로봇 형태보다 차라리 휴머노이드 쪽으로 딱 들어오면서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요? 관련돼서 로봇 쪽들 다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삼성이 제대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움직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원하는 건 구체화되는 것들. 그렇죠. 뭔가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방산과 연결되는 LIG 넥스원이 로봇 쪽도 연결되다 보니까 로봇 밸류를 전혀 안 받고 있다는 쪽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